이번에 탈북하신 리일규 참사는 이전에 아시던 분인가요? 예, 그렇죠. 북한 외무성에서 알기 시작해서부터니까 지금 알기 시작한 게 2008년도에 북한 외무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계산하면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그때는 우리가 다 30대였어요. 한창 자기 업무에서 실적을 내려고 다 뛰어다닐 때죠. 그 정권이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외교관으로서 내가 서류를 잘 쓴다. 북한 외교관은 첫째도 둘째도 서류를 잘 써야 돼요. 글을 얼마나 논리 있게 쓰고 그게 보고문건이라는 거예요. 대책 안 하고 보고문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재치 있게 얼마나 잘 쓰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활동이거든요. 그땐 잘 나갔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이번에 와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리고 또 좀 둘이서 허물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경계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왜 경계심이 왜 많아졌나? 살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모든 게 개인의 다 맡겨놓다 하지만 책임도 개인한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니까 모든 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일기 형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조심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일기 형님이 조금 더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북한 스타일대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봐야죠. 나도 동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 좀 더 허물없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그저 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추석 맞으면서 어디 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계획은 잡았어요. 지금 어디 가자고. 리일규 참사에게 들은 최근 북한 소식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죠. 이게 왜 그러나 기존에 북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보다 추정에 가까운 뉴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왜 북한 노동당이 어떻게 돼서 김정일의 성군 정치에서 노동당 중심의 정권으로 이전하게 됐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수장이 김정은하고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 국방성의 주축은 어디나 여기는 총정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이었던 항명서라고 있어요. 기존의 항명서. 그 항명서가 김정은에 의해서 경질당하면서 북한군이 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그럴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게 되면 항명서가 김정은이가 진행하고 있는 모임에서 졸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사실도 있지만 좀 더 심하게 항명서가 경질된 원인은 북한 국방성에는 거기에도 김정은한테 보고를 올리는 우리가 외무성이 보고문건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보고문건을 올리는 이런 부처가 있어요. 이런 부처가 있는데 순간에 이 부처가 전소된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한테 올리려면 우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기존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소각된 거예요. 일단 하니까 항명서가 김정은이가 좀 오리고 하다 나니까 허물없이 된 거예요. 허물없이 이야기하면서 북한 노동당 서기실을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의 보고 라인을 올려버리는 이게 전소됐으니까 서기실을 이용해서 보고문건을 올리겠다. 이를 보고 올려야 되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이가 대노해가지고 아니 북한 노동당이 너희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부처냐? 그런 실이냐? 노동당에 존엄 있게 대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문제가 크게 번져지면서 노동당이 고니와가지고 생활총화, 그러니까 세포총회를 진행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항명서가 경질된 거예요. 그런 과오로 해서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에서 군의과 위상이 조화되고 북한 노동당으로 이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이전이 된 거죠. 북한을 북종의 주도 세력이 이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다음부터 노동당이 힘을 얻고서 이제부터는 북한의 각 부처들에 대한 여해나 컨트롤을 진행하려고 또 시작을 하거든요. 김일성 때 그런 일이 있다가 김정일 때 이게 다 죽었다가 다시 또 부활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미치는 게 북한 외무성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노동당에도 국제부라는 게 있어요. 국제부가 원래는 북한 외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 사명이 틀려요. 그런데 북한 국제부가 자꾸만 외무성의 사업에 간섭을 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면 북한의 MZ세대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냐? 기존에는 북한의 관료주적인 이런 업무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보다도 북한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에서 무조건적인 복종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상사에 대한. 그런데 그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인턴이나 행정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들어와서 선배들이 말하는 걸 국마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류 작성 시스템이나 말하자면 내부 규정이 있어. 그걸 부정하고 따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있던 세대들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는데 그리고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라는 게 뭐냐? 진짜 이젠 힘들다. 이게 옛날에 상상도 못한 건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막 치고 들어오고 인사도 제발 안 하고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털을 달고 완전히 이제 옛날식으로 많이 달라졌다. 이게 북한의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국가 관리 시스템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노동당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의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의식화 수준이 깨가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외국 정보를 습득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측면이 저는 굉장히 북한에서 두드러지고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